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10강 화면 설계와 웹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개요. 두 번째, 웹페이지 레이아웃. 세 번째, 화면 설계. 네 번째, 플로우 차트. 다섯 번째, 학습 정리. 여섯 번째, 실습 진행의 순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과 웹페이지 구성을 이해하고 화면을 설계할 수 있다. 2번, 스토리보드와 플로우 차트를 이해하고 설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학습 목표는 수업 마지막에 진행하는 실습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웹페이지 레이아웃, 화면 설계, 그리고 플로우 차트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먼저 웹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레이아웃의 이해. 두 번째, 기본 웹페이지 구성. 세 번째, 웹페이지 레이아웃 영역. 네 번째,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두 번째, 화면 설계 부분입니다. 첫 번째, 화면 설계의 이해. 두 번째, 스토리보드 작성. 자, 마지막으로 플로우 차트 부분입니다. 첫 번째, 플로우 차트의 정의. 두 번째, 플로우 차트 작성. 세 번째, 프로토타이핑 개발. 네 번째, 프로토타이핑 툴. 이렇게 오늘은 많은 내용이 오늘의 학습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의 개념입니다. 레이아웃이란 인쇄 매체를 보기 좋게 편집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보기 좋게 편집할 수 있을까요? 그리드를 활용하면 시각적 요소의 크기와 위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여 통일된 형태의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내용이 그리드 시스템이었죠. 그리드를 활용하면 레이아웃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질서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웹페이지에 적응하도록 해주지만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획일적이고 경직된 형태의 레이아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웹사이트의 목적과 사용자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후 레이아웃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주목성과 가독성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중요한 요소들을 넓은 영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구성 요소의 질서 있는 배치를 위해서 제한된 화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한 페이지에 콘텐츠가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레이아웃으로 배치된 요소들은 일관성 안에서 적절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레이아웃이 구성되기도 하는데 적절한 변화를 추가하여 일관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아웃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레이아웃의 목적은 미의 전달과 더불어 의사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단 주목성을 구현하는 것이 레이아웃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좋은 레이아웃이란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어야 하고 글자의 가독성 역시 좋아야 합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친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웹페이지 레이아웃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자인에서의 레이아웃은 한 페이지 내에서 콘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앞의 사례는 네이버 카페의 카페 관리 중 레이아웃 설정 화면입니다. 먼저 큰 틀을 결정한 후 각 컬럼 영역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으로 배치된 요소들은 일관성 안에서 적절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일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레이아웃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변화를 적절하게 주어 일관성이 잘 유지되면서도 단조롭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웹페이지의 시각적 계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세 가지 전경, 중경, 배경의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경입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보았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오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정보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정보여야 하고 정보량이 많지 않더라도 면적은 넓게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전경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는 움직이는 효과, 그래픽 처리, 큰 헤드라인 텍스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경입니다. 중경은 실제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경을 디자인하는 방법에는 컬러, 그룹화, 여백, 글자 활용 등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많은 양의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중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입니다. 정경 정보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중경의 역할을 돕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배경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배경의 색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전경과 중경, 배경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경의 경우는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강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바로 전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경의 내용은 바로 요 부분과 그리고 여기 그 SNS 영역도 중경에 해당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하얀색의 여백 이런 부분들이 다 배경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이미지라던가 강한 컬러가 있는 부분 전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중경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배경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디자인에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요소, 배경 또는 구분선 등은 가장 나중에 사용자가 인지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보다 눈에 띄지 않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 컬러와 라인 컬러의 그레이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눈에 띄지 않고 콘텐츠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우측의 모바일 옥션 웹사이트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자,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텍스트보다 눈에 띄지 않게 구분선은 그레이 컬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또 그레이 컬러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 배경에 해당하는 컬러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배경이겠죠? 이런 배경에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또 이렇게 로고 같은 경우도 원래는 컬러가 있는데 배경에 들어가는 로고는 이렇게 강하지 않게 그레이 컬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검색 키워드를 구분해주는 그레이 컬러 구분선. 자, 텍스트보다 약하게 보이죠? 텍스트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이라던가 단지 구분만 해주는 이런 구분선들은 약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웹디자인 레이아웃의 화면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에서는 전체 콘텐츠의 정렬에 따라 웹페이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정렬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왼쪽 상단 고정형입니다. 웹브라우저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 구성 요소를 정렬하는 형태입니다. 모니터에서 웹브라우저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언제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고정되는 유형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화면 우측에 여백이 생성됩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우측에 여백이 있고 좌측에는 전혀 마진값도 없이 딱 붙어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시 화면의 왼쪽을 기준으로 하여 레이아웃의 가로폭을 1920픽셀 이하로 맞추어 작업을 합니다. 가로폭의 기준은 사용자들의 모니터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로폭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세로는 스크롤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도 되기 때문에 길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소는 스크롤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 배치하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웹디자인 레이아웃의 화면 정렬 두 번째, 중앙 정렬형입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 정렬 방법으로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 구성 요소를 중앙 정렬한 형태입니다. 모니터에서 웹브라우저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언제나 콘텐츠가 중앙으로 정렬되는 형태입니다. 사용자의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화면 좌우측에 여백이 생성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네이버의 화면을 보시면은요, 콘텐츠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지만 좌우측에 하얀색 여백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정렬형은 안정감이 있고 균형미가 돋보입니다.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 정렬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좌우측 공간의 처리인데 보통 여백으로 비워두거나 이미지나 색상을 사용하여 배경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웹디자인 레이아웃의 화면 정렬 그 세 번째, 수평 수직 중앙 정렬형입니다. 수평 수직 중앙 정렬형은 컨텐츠를 화면의 수평 수직 중앙에 정렬한 페이지의 레이아웃입니다. 어느 해상도에서나 화면의 정중앙에 컨텐츠가 보이도록 하려면 보통 가로, 세로 100%의 레이아웃 테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컨텐츠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화면의 수평 수직 중앙에 콘텐츠를 정렬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웹디자인 레이아웃의 화면 정렬 네 번째, 전체 화면형입니다. 화면 전체를 사용한 페이지의 레이아웃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전체 화면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컴퓨터 모니터 환경에 따라 결과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아웃 영역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는 개개의 요소를 디자인하기 앞서 영역을 정의하며 레이아웃 영역은 디자인 가이드로 문서화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웹페이지의 디자인에 앞서 모든 영역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화면의 디자인 적용성을 검증 및 결정하여 화면이나 디자인 요소를 배치시켜 프로토타입의 평가를 반복하여 영역을 완성해 나갑니다. 레이아웃 영역은 글과 이미지가 페이지 안에 규칙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페이지 디자인에서 그래픽 요소를 배치시키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 영역은 크게 헤더 영역, 콘텐츠 영역, 후터 영역으로 나눕니다. 레이아웃 영역은 기본적으로 상단의 헤더 영역, 중앙의 콘텐츠 영역, 하단의 후터 영역으로 배치합니다. 콘텐츠 좌우 영역은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병합되기도 합니다. 좌우측에는 내비게이션 영역과 로컬 내비게이션 또는 배너 등의 콘텐츠가 배치됩니다. 레이아웃은 웹페이지 제작 시 기초 작업이자 필수 작업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켜 그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시켰을 때 성공적인 레이아웃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레이아웃 영역에 대한 요소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헤더 영역입니다. 헤더는 상단 영역에 해당하며 웹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주로 규정짓는 요소인 로고, 메인 이미지와 웹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하고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항상 노출되는 요소인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나 유틸리티의 영역입니다. 먼저 로고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타입은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모든 웹페이지의 시작 부분에는 웹사이트를 나타내는 타이틀 영역을 배치합니다. 타이틀에는 CI로 제작된 심벌이나 로고 등을 사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아이덴티티와 통일성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에 해당되는 요소로는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언어 선택, 장바구니 등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유용한 메뉴를 배치하는 영역입니다. 항상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내비게이션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수단으로 방문자들의 서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단에 메인 메뉴가 들어가는 스타일 중 가로형 메뉴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 형태, 컬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영역입니다. 콘텐츠 영역은 가운데 영역에 해당됩니다. 양쪽 가장자리 영역은 이벤트, 서브 콘텐츠 링크, 관련 사이트 링크, 프로모션 타사 광고의 영역이 해당되며 외부 사이트 링크와 외부 모듈 등이 보여지는 가변적 메뉴 영역입니다. 가운데 영역은 뉴스, 이벤트와 사이트에 있는 주요 내용, 서비스, 제품들이 소개되며 모든 메뉴의 실제 내용이 구현되는 영역입니다. 링크 기능만을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메뉴들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요소들과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영역에 있는 요소로는 서브 메뉴 또는 로컬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주요 메뉴에 속하는 하위 메뉴입니다. 특정 페이지에서만 사용되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메인 페이지보다는 하위 페이지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영역의 핵심인 콘텐츠 부분입니다.
각각의 콘텐츠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구성해야 하고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글자 요소와 이미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또는 배너도 콘텐츠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요. 추천 사이트와 관계사와 스폰서 링크, 교환 광고나 상업 광고 배너 이런 것들이 이 요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너 광고의 위치는 주로 클릭하기 쉽게 중상단과 상단 오른쪽에 배치하게 됩니다. 많은 광고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자리를 정하고 디자인도 일관된 형태를 유지해 통일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입니다. 푸터는 특정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범용 메뉴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크게 인포 메뉴와 저작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포 메뉴에는 회사 소개나 웹사이트와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쇼핑몰이라면 내용이 자세해야 웹사이트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저작권 영역은 저작권, 개인정보, 보안성 등의 법적 정책을 고지합니다. 모든 웹페이지의 푸터에는 권리 표시, 보호 연도, 권리 보유, 계열사명, 피드백을 위한 운영자의 전자우편 주소, SNS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 하단에 배치하며 선이나 배경색을 넣어 내용을 구분해 줍니다. 그림을 보면서 레이아웃 영역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크탑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헤더가 있고요. 가운데 컨텐츠 영역이 있고 하단에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헤더에는 웹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주로 규정짓는 요소인 로고 또는 메인 이미지와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항상 노출되는 요소인 글로벌 내비게이션, 유틸리티 등의 영역입니다. 가운데 컨텐츠 영역은 양쪽 가장자리 영역에 이벤트라던가 서브 메뉴, 관련 사이트 링크, 프로모션 타사 광고의 영역이 해당되며 외부 사이트 링크와 외부 모듈 등이 보여지는 가변적 메뉴 영역입니다. 가운데 컨텐츠 영역은 주요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푸터 영역은 하단 영역이고 인포 메뉴와 저작권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스마트폰이고요. 오른쪽이 태블릿 PC입니다. 데스크탑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사이트를 비교하면 작은 화면의 크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스크탑 웹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콘텐츠 영역의 좌우에 배치된 단이 생략되고 하나의 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들이 복잡한 정보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은 가장 중요한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의 콘텐츠 레이아웃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배열을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빈도가 많은 기능은 초기 화면에 노출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그중 중요한 콘텐츠는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한 페이지에서 콘텐츠가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고객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요소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리드로 표시하고 서체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은 그리드가 명확하고 각 페이지 간의 일관성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쉽게 적응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정보 사이트가 이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포털 사이트, 신문사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쇼핑몰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들 가운데서도 레이아웃이 독특하고 신미성이 뛰어난 웹사이트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충분히 경험해야만 독특하고 감각적인 페이지 레이아웃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의 설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그리드는 큰 콘텐츠에서 작은 콘텐츠 중심으로 설계한다. 두 번째, F의 법칙.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세 번째, Z의 법칙.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설계한다. 네 번째, 명확한 콘텐츠 그룹핑. 관련 있는 콘텐츠는 그룹핑한다. 다섯 번째,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을 유지한다. 자,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설계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 그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큰 콘텐츠부터 작은 콘텐츠 순서로 그리드 설계한다. 핵심 콘텐츠는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좀 더 넓은 공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또한 눈에 잘 띄도록 시선이 가는 중요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핵심 콘텐츠를 배치했다면 이제 나머지 콘텐츠들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하고 부피가 큰 침대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큰 책상이나 의자 그리고 작은 스탠드와 같은 순서로 배치합니다. 그 이유는 의자나 스탠드를 먼저 놓게 되면 침대 등의 다른 큰 가구를 배치할 때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웹사이트의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콘텐츠를 먼저 배치하고 그 주위에 작은 콘텐츠들을 붙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앞의 사례는 콘텐츠의 크기 순으로 효율적인 레이아웃을 설계한 국민일보의 웹사이트입니다. 중요한 헤드라인 기사를 상단에 배치하고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중요 헤드라인 기사 영역에서는 큰 텍스트와 큰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고 중간 영역의 기사에서는 작은 이미지와 중간 크기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기사들은 이미지 없이 텍스트로만 배치되어 콘텐츠의 계층 구조를 확실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 두 번째로 F의 법칙, 아이 트래킹의 법칙. 웹사이트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다. 가장 먼저 배치한다는 뜻은 분리해 놓은 콘텐츠 중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싶은 요소를 먼저 배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웹페이지는 윗부분부터 로딩되므로 상단 영역은 누구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트래킹으로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해보면 사용자의 시선이 F자 형태를 보이며 머물게 됩니다.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하고 사용자에게 노출시켜야 하는 중요 콘텐츠를 F자 영역에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 트래킹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 트래킹이란 사람의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볼 때 사람은 알파벳 F자 모양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며 왼쪽 위에서 가장 시선을 오래 머뭅니다.
아이 트래킹은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시선이 많이 밀집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를 우선 배치한 웹사이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웹사이트의 경우 동아일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경제 섹션과 국제 섹션의 페이지인데요. 각 섹션의 메인 좌측 상단에는 섹션별 최신 뉴스를 강조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영역을 최상단에 배치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가게 됩니다. 이미지 크기라던가 텍스트의 크기 등이 가장 크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그 세 번째로 Z의 법칙,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시선의 이동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을 때 펼친 장을 다 읽고 한 장을 넘기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부분에 특별히 강조되는 요소가 없다면 본능적으로 왼쪽 상단으로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왼쪽 상단에 CI나 BI, 웹사이트 이름 등을 넣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왼쪽 상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 로고를 놓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영역에 중요한 컨텐츠를 배치하고 그 외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을 아래쪽에 배치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단에서 하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Z의 법칙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영역에 중요한 내용을 배치하고 세부 설명 내용을 아래쪽으로 배치하여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단에서 하단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제품 이미지를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Z자로 유도하여 배치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의 방법 네 번째, 명확한 컨텐츠 그룹핑, 관련 있는 컨텐츠를 그룹핑한다. 웹사이트는 수많은 물건이 담겨있는 창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창고는 혼자만 사용하는 곳이 아닌 접근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하며 레이블링도 명확해야 합니다. 앞의 사례는 위메프의 웹사이트인데요. 다양한 카테고리의 많은 정보가 한 페이지 내에 담겨 있어 복잡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효과적인 그룹핑과 레이블링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에 나오는 각각의 콘텐츠는 외곽선을 사용하여 다른 콘텐츠와 쉽게 구분되게 하며 명확하게 그룹핑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의 방법 그 다섯 번째로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 서브 페이지로 일관성 있게 배치할 요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CI나 로고, 글로벌 내비게이션, 서브 메뉴의 구성 형태, 타이틀의 위치와 스타일,
푸터는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을수록 일관성 있는 홈페이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이미지의 위치나 면적 대비 등의 디자인적 요소들은 일관성 안에서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너무 강조하면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레이아웃이 구성되기도 하는데 적절한 요소를 추가하여 일관성이 잘 유지되면서도 변화 있는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사례는 LG경제연구소 홈페이지인데요.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을 통해 각 서브 페이지를 동일한 구조로 제작하였고 로고,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크기와 위치, 타이틀의 위치 및 형태 등 각 하위 페이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디자인한 사례입니다. 너무 동일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약간의 단점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화면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설계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란 단지 화면에서 구성 요소를 배열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물체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과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 감성적 측면을 모두 활용하여 사용자가 체험할 전부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 설계는 웹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설계해 놓은 계획서입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화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아야겠지만요. 그 웹사이트의 목적에 맞는 디자인 원리를 찾아내어 사용자에게 최적의 화면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웹 기획자와 웹 디자이너의 목표입니다. 웹페이지의 모든 화면 구성 요소들을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화면 설계입니다. 앞의 사례는 디자인이 들어가기 직전의 화면 설계로 모든 화면 요소가 그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인 컬러나 그래픽 이미지를 제외한 요소의 크기와 위치 등이 모두 결정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설계 작업의 가시적인 결과물로 표현되는 화면이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에는 콘텐츠가 구조화되어 정리되어 있으며 레이아웃이 설계되어 있고 내비게이션과 레이블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된 스토리보드가 준비되었다면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기획자는 스토리보드에 필요한 화면 레이아웃 및 화면 구성안에 대한 설명을 준비한 후 제작 팀원들인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와 회의를 통해 스토리보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3번 화면 구성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앞에서 배우신 화면 설계 내용을 이 부분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주제, 파일명, 화면 설명, 플로우 차트와 로직, 그리고 들어가야 될 텍스트 문구 등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보드란 화면 설계를 설명해 주는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스토리보드의 구성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에 화면 설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파일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설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스토리보드 구성 안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고객의 행동 흐름의 뼈대를 잡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행동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웹사이트를 기획하게 되면 고객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도중 길을 잃고 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자는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접근 이전에 고객의 행동 흐름과 서비스 이동 패턴 및 유사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화면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바로 플로우 차트입니다. 다시 말해 플로우 차트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어떠한 플로우를 거쳐서 내비게이션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도를 도식적으로 설계한 설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본인들이 표현하기 쉬운 요소들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로 입력, 시작 종료, 다중문서, 기능 명시, 기능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 분기 선택, 기능상의 연결 관계 표시 등의 요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플로우 차트 요소로 구성한 기본 흐름도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분기가 있죠. 그리고 흐름도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변경에 대한 플로우 차트 사례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플로우 차트는 가능한 상세하게 도식화시켜야 합니다. 각 주제마다 다른 컬러로 구분이 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된 플로우 차트의 개수와 스토리보드 장수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프로토타이핑 개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이핑의 개념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원래의 형태 또는 전형적인 예, 기초 또는 표준이라는 뜻으로 HCI 분야에서는 시제품이 나오기 전 제품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은 개발 초기에 시스템의 모형을 간단히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기기나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게 한 다음 기능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을 요구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여 정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코딩을 하지 않고도 테스트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줍니다. 또한 성능과 구현 가능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전체적인 기능을 간편하게 만들어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모형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시스템의 미완성 버전 또는 중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초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토타입은 사용자의 모든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 및 보완이 됩니다. 프로토타이핑은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세우고 다듬고 다시 세우고 다듬고 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계획적인 반복 과정을 지향하고 계획된 반복 과정을 통해서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버전이 추출됩니다. 프로토타이핑의 가장 큰 장점은 최종 사용자가 초기 모델을 사용하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로토타입을 실행시키면서 장단점과 필요 없는 부분 또는 반드시 첨가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의 과정은 기기나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요구사항 분석, 시제품 설계, 시제품의 개발, 고객의 시제품 평가, 시제품 정제,
완제품 생산,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각 단계 간 그리고 한 사이클 간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이핑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프로토타입이란 미리 제작해보는 시제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토타이핑 툴이란 무엇일까요? 화면의 움직임이나 인터랙션을 미리 제작하여 협업 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될 프로토타이핑 툴은 피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피그마는 웹 기반 UI, UX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 협업 툴입니다. 웹 기반 툴이기 때문에 설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든지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레이아웃이란 보통 인쇄 매체를 보기 좋게 편집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웹디자인에서의 레이아웃이란 한 페이지 내에서 콘텐츠를 배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레이아웃의 목적은 미의 전달과 더불어 의사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의 시각적 계층 구조를 알아볼까요? 전경, 중경, 배경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전경은 고객이 웹페이지를 보았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오는 정보를 말합니다. 중경은 실제로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셨죠?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이란 그리드가 명확하고 각 페이지 간의 일관성이 뛰어나서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쉽게 적응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말합니다. 5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셨는데요. 첫 번째, 그리드는 큰 컨텐츠에서 작은 컨텐츠 중심으로. 두 번째, F의 법칙,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가장 비중 있는 요소의 우선 배치. 세 번째, Z의 법칙, 세부적인 그리드는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네 번째, 명확한 컨텐츠 그룹핑. 5번째, 메인 페이지와 일관성 있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자, 마지막 학습 정리입니다. 스토리보드와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배우셨죠? 스토리보드란 웹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설계해 놓은 계획서입니다. 플로우 차트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어떠한 플로우를 거쳐서 내비게이션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설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화면 설계와 플로우 차트입니다. 완성된 그리드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 화면 설계와 서브 페이지 화면 설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구조 설계 시 메인 화면에 나올 요소 정의를 활용하여 메인 페이지를 설계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중요 서비스의 플로우 차트를 완성해 봅시다. 두 번째 레이아웃 리서치 실습입니다.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의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페이지 레이아웃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레이아웃 사례들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 설계와 웹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11주 차에는 플랫 디자인과 반응형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